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지역 현안을 풀어봅니다. 양극화를 겪고 있는 해운대, 그 안에서도 반송, 반여, 재송동은 센텀 이지구 첨단산업단지가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또 신청사 건립과 도시재생 뉴딜도 화제입니다. 선거에서 투표율은 여야 모두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지만 부산은 대체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15대 총선에서 60.5% 투표율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해 18대 총선에서는 42.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예년만 못한 상황입니다. 투표 당일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열흘 잰 뒤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도 비상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교육혁신과 학교지원팀을 온라인 학교지원팀으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지역 현안을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운대 양극화 문제로 균형 발전이 절실히 필요한 반여, 반송, 재송동인 해운대 을 지역구의 핵심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인구수 41만 명으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해운대구에는 동서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운대 수욕장과 초고층 건물 등 마린시티와 센텀시티의 화려한 모습이 있는 반면 정책이주 지역으로 형성된 반여 반송동은 열악한 도시 기반 시설 등이 지역의 현안입니다. 때문에 반여 반송 재송동 해운대 을 지역구에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은 바로 동서간 격차 해소입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수년째 추진 중인 센텀 이지구 첨단산업단지가 4.15 총선에 나선 후보들의 제1 핵심 공약입니다. 최대 난관이었던 개발 제한 구역은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160만여 제곱미터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 연구개발 산업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해운대구는 예산 23억 원을 들여 재송동에 18,000여 제곱미터 부지를 마련했지만 정부의 지자체 과대 청사 방지 지침과 안팎의 상황이 달라지며 이전 계획이 지지부진됐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900억 원 규모지만 구는 예산 조달을 위해 한진 CI 사업자의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송동 해운대 복합문화센터 인근 부지는 지리적으로 해운대구 중심에 위치한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현 청사에 대한 부지 활용 및 주민들의 팽팽한 지역 갈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책이주 지역으로 1969년부터 집단적으로 터를 잡기 시작했던 해운대구 반송동. 인구수가 감소하며 지난 2015년에는 반송 3동이 1동과 통합되기도 했습니다. 33제곱미터 남짓의 작은 주택과 골목길로 이뤄진 반송 이동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대 공감 골목문화 반송 블랭크 사업으로 2022년까지 4년간 1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역시 정책 이주 지역인 반여 2, 3동의 변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 국책사업 선정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반송과 우동을 연결하는 해운대 터널은 해운대 동서균형 발전의 소통의 중심축이자 교통난 해소를 위한 현안입니다. 해운대의 동서 격차를 해소할 굵직굵직한 현안들의 해결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선거에서 투표율은 여야 모두 당락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선거 때마다 부산은 대체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초박빙의 승부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총선 투표율은 다를 수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역대 부산 지역 총선 투표율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은 55.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 58%보다 낮았고 대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저조한 사전 투표율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당시 사전 투표율은 9.8%를 기록했는데 전국 평균 12.2%보다 크게 낮았고 전국 꼴찌 투표율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인 전남 지역 18.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산 지역이 타 지역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이유로 사전 투표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인 20, 30대에서 투표율이 떨어져 전체 투표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또 보수색이 짙은 지역인 부산에서 선거 당일까지 지지할 후보를 고르지 못하는 부동층이 많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당에 대한 선호가 딱 복잡되어 있으면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 그중에서도 대단히 합리적인 유권자들 혹은 무당파 부동층이어서 뭔가 더 합리적인 정책, 더 합리적인 인물에 투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투표를 장을 안 가고 기권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부산 지역 총선 투표율은 15대 총선에서 60.5% 투표율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해 18대 총선에선 42.9%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총선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북강서구 지역에서 각각 60.5%와 58%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중구, 해운대구 등은 평균 이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선 부산 18개 선거구 중 보수 정당 대 진보 정당 비율은 16대 2였고 20대 총선에선 13대 5로 진보 정당에서 의석수를 늘렸습니다. 2018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 시장이 선출되는 등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뀐 상황. 이번 4.15 총선을 통해 부산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올해 총선은 이전 선거보다 조용하게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데요. 투표장의 모습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다닥다닥부터 줄을 서고 신분증 확인은 물론 투표용지 배부 때도 맨손으로 전달합니다. 과거 투표장의 풍경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장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먼저 투표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릴 때는 사람과 사람의 간격은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 열을 재고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별도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4월 15일 선거 당일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선관위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투표소에 손소독제와 일회용 장갑을 비치해 투표할 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개표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역 대책은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오는 10일과 11일에도 적용됩니다. 선관위는 투표장을 찾을 때 신분증은 물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권자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등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도 투표하러 가실 때 마스크 착용과 신분증 지참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유권자 중 14일 이전까지 격리 해제될 경우 투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에 4월 15일 투표 당일이 포함될 경우 투표가 불가능해 선관위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우리 동네 총선 후보 정보입니다. 매일 선거구별로 출마한 후보들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구 동구 선거구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강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현재 정당인이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서구 동구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안병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현재 안병길 원도심 미래연구원 원장이고 부산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김태수 후보, 세계경찰연맹 이사장이며 대한민국 제한경우회 중앙회 경우 아카데미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김성기 후보가 등록했는데요. 현재 회사원입니다. 부산시 공무원으로 2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총선 후보, 서구 동구 선거구 후보 정보였습니다. 철길이 공원화됐으면 좋겠어요. 철도 부지가 공원화돼서 철도 부지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슬럼화 현상들을 해결했으면 그러면 아마 부산 중심에서도 더 좋은 개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철도 이런 게 좀 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서 주민 사람들이 잘 즐길 수 있고 좋은 문화가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불편하죠. 시끄럽고. 근데 뭐 여기에 좀 없어지면 아무래도 소음도 그렇고 다니기 편하고 뭐 여러모로 차가 일단은 일방통행이니까 안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뭐 여기 사시는 분은 좀 불편하죠. 없는 게 좋죠. 지하로 시켜주면 진짜 너무 좋겠다. 철길 이전해서 여기를 공원화 만들고 그리고 여기 상업시설들을 좀 넣어서 서울에 있는 뭐 이런 무슨 단길 같은 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연결이 지금 아직 몇 년째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빨리 관통이 돼야 원하는 소통이 되는데 이게 지금 빨리 없어지면은 훨씬 더 좋을 건데 그런 부분에 좀 하루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구의회가 2020년도 의원 공무 국외 연수와 상반기 국내 연수 예산, 업무 추진비까지 일부 삭감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구의회는 삭감한 예산을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재난 기본소득 등 구민의 생계자금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원 해운대구 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구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해외 입국자 전용 수송 차량을 운행합니다. 이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부산시는 2일부터 김해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를 수송하기 위한 전세버스 2대에서 3대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공항 입국장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해외 입국자들에게 버스 탑승을 안내하고 운전기사는 방호복을 착용하게 됩니다. 중국 상해시 서화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동구청에 마스크 10,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서화구는 지난 2008년 동구청과 국제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행정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동구청은 마스크 10,000장을 지역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른바 온라인 개학이 시작됩니다.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건데요. 교사들이 원격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교사들. 우리가 학생도 지금 넣었고 우리 여기 위에 전체 메뉴에 보면 이제 뭘 만들어야 되냐면 학생을 넣었으니까 이제 도대체 어떤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과 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수업 시연입니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원격 수업 연수가 한창입니다. 선생님들의 고민을 먼저 들어보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에서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수업을 실제로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연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이 원격 수업 플랫폼 활용 방법과 단계별 수업 활동을 설명하는 등 교원의 원격 수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는 4월 9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번 연수가 교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손쉽게 이 매체의 접근을 통해서 아이들과 바로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수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조사 결과 부산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미보유 학생이 11,808명에 이르고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는 학생도 1,331명으로 나타나 원격 수업 접근성에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 교육청은 일단 이들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대여와 인터넷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4월 1일과 2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정규 수업과 비슷한 수준의 원격 수업을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교육혁신과 학교지원팀을 온라인 학교지원팀으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온라인 학교지원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9일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개학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총괄 지원합니다. 특히 휴업기간 교육 과정과 학생 건강, 교육 복지 등을 점검하고 온라인 개학 이후 쌍방향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지난달 7일부터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해 최근까지 82개 기업이 445억 원 상당의 신속 통관과 세정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기업 지원 외에도 지자체 등이 무상 배포하기 위해 긴급 수입하는 보건용 마스크 217만 5천 장의 수입 통관 절차도 간소화해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통관애로 지원센터 도움을 원하는 수출입 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지참해 부산세관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부산시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은 2단계 재개발 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도시공사, 토지주택공사가 컨소시엄을 이룬 부산시와 민간 건설업체인 동원개발이 사업 의향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5월에 2차 공모를 통해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북항 2단계 사업 대상지는 자성대 부두 1도와 배후 철도시설, 동구 범일 5동 노후주택 밀집지 등 219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부산시가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부산 청년학교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부산 청년학교는 지역 내 다양한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가진 청년 기업이나 청년단체가 학과를 만들고 청년이 원하는 수업을 직접 기획해 청년을 가르치며 소통하는 플랫폼입니다. 부산시는 학교 내 10개 학과 개설을 목표로 청년 기업이나 법인 등 운영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학과 운영자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운영하는 단체여야 하며 청년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발합니다. (4월 2일) 기상정보입니다. 2일 목요일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 17도로 낮 동안은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 한때 구름이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든 지역 대기는 다시 건조하겠으니 각종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동해 남부, 남해 동부 해상 모두 바람이 강하지 않아 물결은 최대 2m까지 일겠습니다. 다만 주말인 토요일 오후에는 최대 3m까지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주말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낮 최고 기온이 15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며 낮 동안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감기 가능 지수가 높은 기간이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